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다.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8년간 총 2,236명이나 됐다. 그래서 행방을 찾다 보니 한 명 한 명 끔찍한 사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하다가 이런 조사가 이제 우연히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규모 감사의 시작은 한 간호사의 고군분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바로 그 간호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 보육원 간호사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육원에서 근무하시는 20년 차 간호사? 아,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보육원에서 아이들 돌보는 평범한 간호사셨던 예, 거 그쵸. 20년 동안. 근데 어떻게 이 지금 이루어진 대대적인 감사와 조사에 단초를 제공하게 되신 거예요? 무슨 사연입니까? 그게 이제 보육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부모랑 떨어져서 사는 걸 보는 게 조금 화병 같은 게 이게 좀 음. 쌓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수하게 보육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 이 비형 간염이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이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조사를 하면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 이제 같이 법정 문제를 해결했던 우리 변호사님 두 분하고 사회적 부모 팀을 만들어서 요건 좀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해서 작년 말부터 얘기를 해서 이제 감사 제보랑 그런 거는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 보육원으로 아이가 왔는데 네.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첫 저희- 계기가 뭐예요? 첫 계기가? 첫 계기는 저희는 이제 베이비박스 애들도 많이 오니까 그렇죠. 첫 버려진 계기는 아이들. 그냥 네.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출생신고도 안 된 채 이거 버려진 아이가 너무하지 않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제 비형간염 예방 접종이랑 이제 비타민 K를 맞는데 물론 이제 2kg가 안 된 애들은 2kg가 됐을 때 맞아서 이제 출생일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퇴원하는 시점에선 다 맞거든요. 병원에서 낳은 아이는 무조건 그쵸, 맞아요. 그쵸.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퇴원할 때 맞더라도 너무 작은 애들은.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애가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월매랑 춘향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김월매 아가 이런 그쵸. 식으로 해서 주사를 맞았던 게 엄마 이름 쓰고 누구누구 아가 이렇게 쓰죠. 예. 그렇게 된 게 이제 출생 신고를 하면 그 성춘향이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이관이 되거든요. 출생신고를 옮겨지거든요. 해야 비로소 그 아기의 이름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런데 이게 방역 사업이고 네. 무료 접종이기 때문에 그 산부인과에서 수가를 신청해야 돼요. 수가 받으려면. 예. 그러면 없는 아기 이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김열매 아기 그러면서 이제 엄마 정보가 좀 들어가고 예. 생년월일 들어가고 예. 접종일 들어가서 예. 그게 이제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를 안 되면 미이관 사례로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로 넘어가지 않은 사례로 계속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역 사업이니까 예. 보통의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이면 5년, 뭐 예. 3년이면 3년 이렇게 놔두고 이제 폐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방역 사업이니까 폐기를 하지도 않고 계속 그쵸. 갈 수 있어.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분명히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 집에서 태어난 아기만 아니라면 누구누구의 아기라는 기록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출생신고가 안 된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왜 못 찾아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출산 정보로 접근을 하려고 했으면 이제 25만 명 정도가 한 해 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출산 정보는 산모 정보여서 아마 조금 개인 정보여서 주지도 않고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형간염 예방 접종 이제 미이관 사례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이관 사례는 산모 정보가 아니라 당사자가 접종을 맞은 당사자 정보잖아요. 네. 그리고 25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시면 이제 일단 8년간 6천 건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25만 곱하기 8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이렇게 폭을 딱 좁혀놓으니까 물론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당사자 정보이고 누구나 다 맞고 그리고 이제 산모 정보도 어느 정도는 있고 방역이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정보여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네, 네. 하셨고 일단은 그건 보육원 아이들이 한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감사 제보를 저희가 했는데 감사 제보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논리로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국적법에 의해서 출생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이 주어진다. 그런데 출생 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 5만 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수를 한 사람한테만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과태료를 물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무도 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좀 이상한 구조거든요. 자수를 하면 5만 원? 예, 그렇죠. 오히려 자수 안 하면 그냥 영원히 그쵸. 묻혀지는. 예. 이거 이상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적법하고 현재 그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한 그 법률이 이상하다. 그리고 비형간염 예방접종은 태어나면 다 하고 그거는 출생 당사자 정보인데 그게 주민등록으로 이전이 안 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없어진 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감사원에서 처음부터 그럼 이거 가지면은 유령아기들 찾을 수 있겠네요 하고선 바로 달려들었습니까? 그러니까 1월에 이제 감사 제보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출생 통보제라는 법안이 사실은 2016년부터 나오긴 했어요. 19대 때 네. 신경리 의원이 발의해서 발의는 됐죠. 예, 그래서 자동 폐기되고 20대 때도 자동 폐기되고 올해는 이제 내년이 총선이라 올해도 이제 자동 폐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출생 통보제를 이제 그게 법안 예고까지 되긴 했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다른 통로로 해서 감사를 하게 돼서 저는 2,000명의 아이들이 그 숨은 아기, 그림자 아기, 유령 아기라는 그 결과를 딱 받아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희는 사실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감사 제보라든지 그 정보 공개 신청을 할 때 저희 예상치가 연간 200에서 300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상치까지 줬었거든요. 200, 한 300명. 근데 지금 8년이니까 예. 딱 맞아 예, 떨어졌네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베이비박스 아동이 그 300명이 넘다가 최근에는 200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이나 뭐 저출산 문제도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베이비박스 영아유기 그냥 뭐 다른 데 영아유기, 영아 살해 그리고 신고를 안 하고 키우는 아동들 해서 4가지 케이스로 보면 어쨌든 베이비박스가 제일 많을 테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200에서 300명일 거다 해서 사실은 예상을 했던 바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베이비박스에 담아서 버리는 아기가 한 200~300명이 한 해에 되는데 영아 살해라는 건 뭐 극히 일부일 거라고 가정하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200~300명이 곱해 보니까 38에 24 거의 정확하게 예, 그렇죠. 23 그래가지고 저희 그 영아 살해 부분도 사실 법적으로는 영아 살해는 뭐 출산에 임박했을 때 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냥 보통 얘기할 때 영아 살해 부분도 예상했던 바이긴 해요. 실제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살해된 아기가 12명, 지금까지 12명이요. 전수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갈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 못했는데 이걸 보면서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기사는 사실 안 봐요. 예, 왜냐면 과거의 문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올해 어쨌든 간에 출생 통보제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게 자동 폐기가 되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든 통과시키자 그런 일념으로 이걸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황은 사실 예상을 했던 바고 그렇기 때문에 출생 통보제 통과와 함께 이제 어쨌든 부모한테 출생을 환영받지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은 출생을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생명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출생 즉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제는 출생을 환영받지 못한 아이들을 국가가 그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시대를 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감사원이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원이 진짜 파워가 있더라고요. 파워가 있어요. 그쵸? 아무리 네. 막 고군분투해도 이게 해결책이 안 보이던 예, 저희 것인데. 그 정보공개 신청한 거는 1월 거랑 3월 거는 거부당했고요. 그러니까 정보 부존재, 그거 어디다가 신청하신 그거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랑 보건복지부요. 예, 그래서 한 번은 그 정보 그 부존재, 한 음. 번은 이제 개인정보여서 안 된다라고 예. 하셨고 4월에 또 신청한 거는 아직 답을 안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하시는 이제 박승남 변호사님이 원래 감사 제보는 그분이 하셨고 이제 정보공개 신청은 최석봉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최석봉 변호사님께 제가 4월 거 왜 답 안 주는지 한번 보건복지부 여쭤보세요. 그랬더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물어보냐고 이미 다 이제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답은 안 줬어요. 그런데 제 감사원에 좀 아는 감사관님 김청강 감사관님이 제가 조금 이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하니까 마침 그 3월에 보건복지부 감사 들어가는 윤일기 감사관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네. 자료를 들고 가서 이렇게 된 거죠. 참,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다정 간호사의 뭐 노력과 또 정부의 호응으로 이런 아이들이 밝혀졌고 출생 등록제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출생 통보제. 통보제. 이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알려야 돼요. 네, 맞아요. 예, 네. 알려야 돼. 지금은 이제 주사 맞은 기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예, 사실 돌아서. 지금 것만으로도 더 노력하면 찾을 수는 있었어요. 맞아요. 정부기관이.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기다리면서도 어쨌든 1안, 2안, 3안을 계속 만들면서 예. 그 6월에 고학원이 연대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급한 대로 출생 증명서에 연넘버라도 해서 한 달 되는 시점에서 과태료 물리고 애 잘 확인하고 혹시 출생 신고 잘 못하는 분 있으면 도와주고 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실 그 제안서가 그 고아연대 그 조윤환 대표님 통해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랑 아동권리과에 가서 그거 얘기 중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출생 증명서. 통보제 통과 안 되면 그 방법이라도 예, 그러면 가야겠다 실제적으로 하고. 이제 네. 출생 통보자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해보자. 자, 다행히 이제 통과됐습니다만 저는 이게 끝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부모가 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통보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아이를 나쁜 맘 먹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면은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 대안이 더 촉구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 상황들 겪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오보관 하나 나갔어요. 우리 그 JTBC에서 베테랑 간호사라고 했는데 저는 베테랑 간호사가 아니고요. 보육원에서 일하면서 뭐 애들 입원할 일 있으면 뭐 호스피탈, 바캉스, 호캉스 간다고 룰루랄라 가는 사람인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는 일단 이번 건에서 그 이주 아동이 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예. 좀 많이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아. 예. 그런데 이주 아동을 시혜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알겠습니다. 북한이 막혀 있는데 자, 다음 간호사님 좀 댓글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5분만 더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저요? 예.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하고는 인사를 나눴고요. 우리 이다정 간호사님이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충분치가 않아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외국인 아동, 이주 아동에 대한 지금 건 제외가 됐잖아요. 4,000명.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국인한테 왜 시혜를 이렇게 뭐 혜택을 줘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북한으로 위로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라서 글쎄 파리에 있는 집시들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독일도 가고 폴란드도 가고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출생 등록을 안 해주면 그 신분증이 없어서 외국을 나갈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가다 놓고 우리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현재는 유령 아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령 아기는 유령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신분도 없는 유령 아이들, 유령 어른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다는 게 제 생각에는 권리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좀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건 치사하게 솔직히 외국인, 내국인 너무 가리지 말고 예. 그리고 4,000명과 2,000명
비교를 하면 4,000명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25만 대 4천이에요. 실제로 태어난 애가 25만이니까. 그래서 4,000명을 골라내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힘들지 않나. 25만 중에 4,000명을 골라내서 얘들을 제외시키는 게 사실 행정력으로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되면 네. 그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이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럼요. 그 아이들이 유령 어른으로 그럼요. 계속 이 사회에 오도 가지 머무는 못하잖아요. 뭐 것보다 헤엄을 쳐서 중국에 네. 가겠어요. 헤엄을 쳐서 일본을 가겠어요. 38선을 넘어서 북한을 오히려 가겠어요. 출생 신고를 받고 어떤 우리 사회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핵교도 좀 여기서는 핵교라고 해야 돼요. 핵교도 좀 보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간호사지만 작가거든요. 예. 저 책도 썼어요. 이 소설을 쓰셨다고 그럼요. 들었어요. 네, 제목은 완벽한 태도를 지닌 원장과 사자 그리고 노란 약속이거든요. 네. 예쁜 책이네요. 이게 그럼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겪으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인가요? 근데 좀 읽어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다정 간호사가 이 감사원의 이번 이 유령아기 조사를 어떻게 해서 촉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간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